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을 뜯어보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해외금리 연계 DLF 이후 쭉 이어진 금융 참사처럼 금융 소비자가 더 이상 우롱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 소비자의 금융 이해를 높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제목은 정치를 사모한 원자력 테마 ETF 대전편입니다. 6월 28일 눈에 띄는 ETF 2개 종목이 상장되었습니다. 원전 부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국투자신탁 운용의 킨덱스 원자력 딥서치와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가 각각 상장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 원자력 테마 ETF는 신중한 매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신상품의 준비 기간을 생각하면 대선 직후부터 준비를 이미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과연 원자력 테마 ETF 발매가 한국투자신탁과 NH농협의 경제적 판단인지 정치적 선택인지가 의문입니다. 이 배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투자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과연 원자력 ETF가 금융소비자의 장기적인 트렌드 투자에 적합한 상품인지, 그리고 유의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원자력 부활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정부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으로 원전 정책을 일찌감치 강조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인수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 3호로 발표했는데요. 국정과제 1, 2호는 부득이하게 코로나19 관련 피해국민 보상과 방역 정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원전 정책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스페인 나토 회의에서 대통령이 원전세일을 했다는 뉴스에서도 신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를 확인 가능합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수십 년간 정부의 비호 아래 경쟁 없이 철옹성을 쌓았던 원자력 산업은 원전 사고와 한국 수력 원자력의 원전 마피아 폐단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 증가가 재생에너지 붐과 함께 세계적인 탈원전 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사후 처리 문제로 지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2016년 대비 2021년 원전 매출은 5조 5천억 원에서 4조 원으로 감소했고, 수출은 1억 3천만 달러에서 3,400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신정부는 원전 생태계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부흥의 단서는 엉뚱한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 5년이 지난 시점 국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탈원전이 전력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기후 문제가 재생에너지 중요성을 높이며 탈원전을 촉진했습니다. 그러나 각국 정부의 기후 문제 해결 지원이 가져온 탄소 중립 조치의 긴급성이 원자력을 재평가하게 했습니다. 즉, 재생에너지 투자 부진과 기술개발 지연, 코로나19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에너지 안보 문제는 국제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한편 탄소 중립의 가장 적극적인 이유가 2월 녹색 에너지 분류체계 그린 텍소노미에서 원전과 가스를 포함하기로 해 원전 대세론이 유럽에서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6월 이 결정에 대한 내부적 반발로 원전의 녹색 분류체계 포함 여부는 7월 이후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변화한 국제경제적 안보적 상황 논리를 배경으로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분석이 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도 일단은 원자력 부활 대세로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OECD 원자력 기구 NEA는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핵심은 2050년까지 기후변화 1.5도씨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전력 부분의 탈탄소화가 필요한데, NEA 추정 2050년 가동 원전 설비 용량은 479기가와트에 불과하며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원전 설비인 1160기가와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추정합니다. 즉, 원전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는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이전 정부에 대한 차별화와 원전 마피아 재건 목적뿐 아니라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국제적 관심 속에 재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인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고금리, 전쟁보다 참혹한 스태그플레이션 도래의 공포가 원전의 에너지원으로 부응 당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원전은 그 비용 측면과 CO2 배출, 감축 등 실현 가능성에서 현실적으로 놓칠 수 없는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의 녹색산업 분류체계 논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기물 처리, 원전 사고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수용 문제가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즉, 원전은 기회비용이 막대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전을 추진한 정부는 이 막대한 기회비용 정보를 감추는 것도 현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 23일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개 토론회에서 정리한 새 정부 원전 정책은 원전의 적극적 활용,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원전 수출 산업화,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 그리고 방패물 관리 및 원전 안전 확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7월 5일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선언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원전의 에너지 비중을 2030년에 30%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지난 6월 22일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첫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협력업체에 2022년 925억 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발주하고 25년까지 1조 원 이상 일감을 신규 발주하는 등 지원 대책을 실시하고, 또한 중소기업벤처부는 원전 중소기업에 대한 1,000억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안입니다. 효과 유무와 상관없이 정부의 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단기적 호재임에 틀림없겠습니다. 이러한 원전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원전의 부활과 관련한 분석 보고서를 발빠르게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1년 이하 초단기에는 원전 가동률을 상승하고 5년 이하 단기에는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하며 5년이 넘는 장기에는 10차 전력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원전 비중 상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원전 건설은 사업 준비에 5년, 건설 준비에 2년, 시공에 7년 3단계로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장기 건설 사업입니다. 5년 대통령 임기 내에 확실한 것은 가동률 상승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밖에 없습니다. 5년 후 다음 정부에서 과연 이 원전 정책을 이어받을지는 불확실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원전 대표 주식인 한전,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기술 등의 주식은 대선 이후 오히려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신정부의 원전 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전에 이미 국내의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었고, 이들 주식은 고평가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3월 이후 주가 조정세 속에 신정부의 원전 정책이 원전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에는 제한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부터 개별 펀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로 원자력 iSelect ETF입니다. 공모 펀드에 관한 정보는 투자 설명서와 운영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정보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금융감독원의 파인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ETF는 한국거래소에서 실시간 거래 정보까지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여러분은 펀드 가입 시 반드시 이들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불공정 판매가 금융회사 창구 상담 직원의 입에만 의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iSelect ETF는 투자 위험 등급이 2등급인 높은 위험입니다. 일반적으로 펀드 위험 등급은 6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표준적입니다. 2등급은 두 번째 높은 등급으로 주식, 리츠, 투기등급 채권, 파생상품 등의 고위험 증권에 80% 이상 투자하거나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펀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위험하니 금융소비자가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펀드 가입 시 부담하는 비용은 0.45%인데요. 1,000만원 투자할 때 1년에 5만 5천 원을 금융회사에서 떼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10년을 투자할 때는 누적으로 67만 1,000원을 떼가겠지요. 최종 투자 수익률에서 원금 대비 비용으로 6.7%를 공제하는 것으로 최종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 보수, 판매 비용 등을 자세히 점검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품과 비교 분석해야 되겠지요. 한편 펀드 성과에 중요한데 금융소비자가 흔히 간과하는 것으로 펀드를 맡은 운영 전문 인력, 펀드 매니저입니다. 주요 경력을 투자 설명서에 명기하는 것이 의무사항인데요. iSelect ETF의 펀드 매니저는 직위가 대리로 운영 경력은 총 4년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공시한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평균 운영 경력은 5년 11개월입니다. 꽤 숙련된 인력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운용회사의 최근 1년 국내 주식형 운용 실적은 5월 25일 기준 마이너스 13%였습니다. 5월 말 기준 코스피 1년 수익률 17% 대비 4%를 이긴 것이죠.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펀드가 채택한 투자 전략이겠지요. 이 펀드는 NH투자증권이 자체 개발한 iSelect 원자력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iSelect 원자력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 유동 주식 비율,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일정 기준 하에 기초 투자 종목군 유니버스를 구성합니다. 키워드 선별을 통해 AI, 인공지능에 의한 투자 대상을 20종목으로 최종 추립니다. 사업 보고서, 애널리스트 보고서, 빅데이터 센터 내 뉴스 데이터에서 원자력, 원자로 등 원전산업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서 종목을 추리는 것입니다. 이 검색한 종목의 투자 비중은 유동 시가총액을 가중하여 산출하고요. 한마디로 원전 기업 중 기본적 펀더멘털 분석보다는 시장의 풍문으로 내러티브 중심의 관심이 집중한 종목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전산업 테마의 정치적 특수성을 짐작한 투자법이겠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원전 테마 ETF는 장기적 트렌드에 의한 투자 종목이라기보다는 단기적 관점의 정치적 테마를 채택하고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인 7월 1일 설정 4일째 iSelect ETF는 4.4% 상승했습니다. 끝으로 iSelect 원자력 지수의 근거에 이 펀드가 투자 중인 상위 종목 10개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매일 한국 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 두산 에너빌리티, 전 두산중공업입니다. 한국전력, 현대건설, 대우건설 4개 종목의 투자 비중이 54%가 넘어서 iSelect 원자력 ETF는 소수 종목에 편향된 투자 전략을 추구하는 ETF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투자신탁 운영의 킨덱스 원자력 딥서치 ETF입니다. 펀드의 기본 제호는 하나로 원자력 iSelect ETF와 많이 유사합니다. 역시 위험 등급은 2등급이며 펀드 비용은 0.3%로
더 저렴합니다. 1년 펀드 비용은 31,000원, 10년 누적 펀드 비용은 38만 1,000원입니다. 하나로와 큰 차이가 나지요. 아이슬렉트 ETF에 비교하여 10년 펀드 비용은 딥서치 ETF가 절반 수준입니다. 비용의 경쟁력이 있네요. 그러나 펀드 매니저의 운영 경력은 7개월로 초보자 수준입니다. 이 펀드는 지수의 산출을 외부 기업 데이터 전문회사 딥서치에서 전담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에 펀드 운용의 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추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수준의 초보자 펀드 매니저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투자신탁 운영의 동종 펀드 운용 실적은 1년에 마이너스 10%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NH아몬디 자산운용보다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신탁 운용은 과거 투자신탁 전업시대 대표회사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공시한 2022년 6월 1일 펀드 순자산 총액은 18.8조로 업계 4위에 있습니다. 한편 NH아몬디 자산운용은 13.3조의 AUM 순자산 총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킨덱스 원자력 딥서치 ETF의 기초지수는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종목을 선별한다는 것은 아이슬렉트 ETF와 유사합니다. 다만 딥서치에서 활용하는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차이점은 딥서치 ETF는 24개 종목으로 편입 종목수가 더 많고 종목 편입 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슬렉트 ETF는 종목 제한이 없었지요. 딥서치 ETF는 분산 투자 전략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딥서치 ETF도 28일 상장했는데 역시 7월 1일까지 3.4% 이상 상승했습니다. 4일간 성적은 아이슬렉트 원자력 ETF가 1% 소폭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AI 인공지능 검색 엔진의 차이로 두 가지 원자력 테마 ETF의 구성 종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전 KPS, 한전기술 등 원전산업 대표기업 6개 종목은 상위 10개 종목의 두 가지 ETF에서 모두 편입되었습니다만 나머지 4개 종목은 달랐습니다. 딥서치 ETF는 삼성물산과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3종목만 10% 내외로 가장 많은 편입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상 내용을 요약해보면 원자력 테마는 원자력 자체의 산업 우수성보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트렌드의 일부이며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과 국제적 에너지 안보 문제에 힘입어 재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재평가의 반영으로 관련 기업 주가가 이미 고평가되었었고 신정부의 정치적인 원전 정책 부활 목소리에도 조종을 받았습니다. 결국 시장 가격은 정치적인 자극보다는 미래 가치 평가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국내 원전 테마 ETF는 아직은 정치적 테마 펀드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특정 테마에 집중 투자를 통한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글로벌 ETF 시장에서도 원자력 전용 ETF는 드물고 포털에서 원자력 ETF를 검색하면 대부분 유틸리티, 에너지, 탄소 중립 관련 테마 ETF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독자적인 테마로 자리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이런 가운데 원전 시장 규모도 적고 수출 시장 개척, 기술 개발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원전 전용 ETF가 만들어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금융소비자는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원전 산업 테마가 충분히 성숙해져서 투자 격언대로 바닥이 아닌 무릎에서 투자를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투자 적기를 기다려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견해에서 원전 테마 ETF의 투자 의견은 단기적으로는 신중한 매수 유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 견해입니다. 금융소비자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을 뜯어보고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